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에 들어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2일 첫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첫 거래일 종목은 오토엔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토엔입니다. 오토엔 차트인데, 아시다시피 오토엔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중고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3월달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섰습니다. 1차적으로 뭐 13,000원대 부근에서 27,000원대까지 거의 2배 수익이 난 상황이었죠. 2배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었고,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반등 시도를 하려다가 아시겠지만은 유예가 돼버렸죠.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이 유예가 되게 되면서 좀 아쉽게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뭐 케이카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지만, 뭐 어쨌든 유예가 됐다라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케이스인 거죠. 케이카까지 하락이 나오는 건, 만약에 뭐 현대차를 포함한 뭐 세 겹체가 있다. 세 겹체가 있는데 뭐 현대차만 늦어지게 되고 다른 것들은 뭐 바로 진입이 된다. 이러면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대차에 또 제재가 들어간다라는 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현대차 입장에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유예가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제재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제재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 화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 오토엔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심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 작년에 수고했다. 그러니까 보너스 200만원 줄게.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인데 대신에 6개월 뒤에 줄게. 장난치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죠? 일 잘했으니까 보너스 200만원 줄게. 뭐 꽁돈 생기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6개월 뒤에 준대요. 주사람 바로 주지 뭐 6개월 뒤에 주냐,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 내 중고차 하는 거 허락해줄게. 단 1년 유예기간이 있어야 돼. 아, 뭐야, 쫙 하려면 바로 가게 된가, 뭐 이게 뭐냐고 라고 생각이 안 들까요? 근데 결론은 이것도 뭐 중고차 업체 반발이라고, 반발이 어떤 절충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고차 매매업계는 뭐 현대 기아차가 사업 개시를 최장 3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간 중고차 매입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 요구 사항과 그리고 중고차 업계 요구 사항을 절충을 한 게 1년 유예라는 겁니다. 1년 유예. 어쨌든 진출을 한다라는 거고요. 진출은 하지만은 1년 뒤에 해라 라는 그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중고차 인식이 너무 안 좋죠. 그죠? 중고차 인식이 사기도 많고, 뭐 요새 유튜브 보니까 뭐 중고차 사기 이런 컨텐츠가 많이 뜨던데, 결국 뭐 자승자박?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승자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진출하게 되면서 아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게 지금 막 말도 안 되게 뭐 500만 원에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정상 가격이 갈 겁니다. 정상 시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고차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상 시세보다는 아마 조금 더 쌀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대차 인증 중고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고차에 들어간 마진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유통 단계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쳐도 정상적으로 팔아도 이 현대차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이상 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 어쨌든 이런 연유로 어쨌든 유예가 된 상황이고, 유예가 되게 되면서
어쨌든 실망감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토에는 전 개인적으로 15,000원 이하까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14,950원이라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일단은 내려온 것이고 이 내려온 가격대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일지 여부가 일단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주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흐름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025년까지 전체 중고차 판매 4.1%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뭐 얘네들이 중고차 들어가서 뭐 얼마만큼 뽑을까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인 거죠.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을 위한 거죠. 뭐 신차를 사고 팔 때 어떤 데이터, 그리고 중고차를 사고 팔 때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차 출고 시기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겠죠. 파악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수혜가 되는 기업은 현대캐피탈, 현대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요새 뭐 현금 완납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게 비중이 많지 않잖아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액 할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에서 이제 현대차라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자 수입이 더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가 수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을 내보자면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해요. 불가피하겠지만은 아마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 한다는 아니고 1년 뒤에 해라잖아요. 1년 뒤에 해라. 요거에 대한 실망감이기 때문에 이 실망감으로 인한 단기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달 안정을 봤을 때 뭐 조만간 지지력은 좀 가격이 또 주가가 또 추가 하락이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1,300원짜리 저가입니다. 자, 자 볼게요. 제가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자, 여기서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골든 크로스가 났지만은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골든 크로스 나왔어요. 그런데 점 상한가, 이건 좀 아쉽죠. 차라리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갔다라면은 조금 더 빨리 이 히든 종목의 상승 추세가 이렇게 제한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는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000원대에서 최저뭐 846원까지 빠지긴 했지만 2020년부터 하락의 길이가 완만해지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왔지만은 1,000원대에서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좀 바닥을 다진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동안 쭉 하락이 오다가 1,00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죠. 그러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길게 보게 되면은 차트를 좀 늘려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골든 크로스 났는데 크로스가 나기 전과 난 후의 어떤 거래량을 보자고요. 큰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요거 제외하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21선을 회복시키더라도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1선을 회복시키더라도 상승 추세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50원대 장을 받게 되면서. 그러나 대량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갭이 동반됐지만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게 어찌 보면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거래량 바닥 현상이 발생되고 주가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이었다가 상으로 대량거래 수반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가파른 상승세. 그게 로보스타,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최대 2,2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00원까지. 그래서 1차 분기점을 2,200원 정도 1차 분기점을 2,2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를 2,20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비중의 매수는 안 하시면 좋겠고 그냥 한 10% 전체 자금에서 10%에서 10% 정도 내외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작은 금액에 들어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2,200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일선과의 어떤 이격 조정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